반갑습니다. SH 종합영어 이상헌 시리즈 7 헤겔의 철학사 강의 by 게오르그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Hegel's Lecture on the History of Philosophy. 그 중에서 헤겔이 바라본 근대 철학의 시작 부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대 철학이라는 거대한 항해의 닻을 올린 두 인물, 영국의 경험론자 베이컨과 독일의 신비주의자 뱀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는지 오늘 그 흥미로운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강의 시작합니다. 헤겔의 이 저서가 워낙 방대한 양이라서 순서대로 그리스 철학부터 자연 철학부터 언급을 하고 그러면은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우리가 흥미 가는 주제를 찾아가면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순서를 바꿔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철학사의 그 흐름에 대해서 철학사의 그 순서에 대해서 혼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지 현재 어느 지점에서의 철학을 우리가 논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그 헤겔이 강조한 그 철학사하고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철학 교과서에서 이러한 순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고대 철학이죠. 고대 철학에서 제일 먼저 이제 자연 철학이 등장하죠. 자연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탈레스라든가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사람들에서 그 자연 또는 우주 만물의 근원을 탐구하는 그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는 그런 철학이 제일 먼저 발달했죠. 그 다음에 그 자연에 대한 관심을 인간한테 돌린 것이 인간으로 돌린 사람들이 그 소피스트라고 하는 철학자들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타고라스. 근데 이 소피스트들이 좀 지나치게 상대주의로 발전하는 그런 그 단점이 좀 있었고 소피스트들의 연구에 의해서 수사학과 논리학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대 철학의 그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철학의 그 고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세 인물이 등장하죠. 제일 필두로 사크라티스, 그 다음에 플레이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타르 이 세 철학자 이 사람들이 이제 철학을 체계화하고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립을 하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가 나중에 꼭 살펴봐야 되죠. 물론 우리 이제 자연 철학과 소피스트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서 스토아학파 또는 뭐 에피쿠루스학파 그래서 그 뭐 제논이나 에피쿠루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는 이 어거스틴의 이 교부 철학 또 이것이 이제 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세 미더볼에 와서는 이제 그 어거스틴의 교부 철학과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이 그 양대 산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과 철학이 결합된 그래서 그, 스토아하고 에피쿠로스에서는 이제 개인의 안심 인명에 관심이 많고 그러던 시대였는데 중세로 넘어서 기독교 교리를 철학적으로 정립하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 경우에는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부터 하게 되는 게 이제 그 근대 철학으로 넘어오는데 근대 철학에서 이제 데카르트가 등장하죠. 또 스피노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륙의 합리론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영국의 경험론. 이 두 가지가 양대 산맥이 되어서 근대 철학이 이제 싹을 트는 거죠. 그래서 베이컨은 경험과 귀납법, 데카르트는 이성과 연역법,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을 받아서 이제 독일의 관념론이 발달하죠. 독일 철학자 중에서 그 유명한 칸트, 그 다음에 헤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된다는 거. 그래서 독일의 관념론이라 그랬을 때 우리 여기 독일의 관념론
영어로 이제 아이디얼리즘이라고 그러죠. 아이디얼. 이데아라고 말하는데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던 그 이데아. 그리고 이제 이념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이 관념론의 관념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닌 어떤 정신이나 이념을 중시하는 철학입니다. 정신이나 이념. 그래서 이제 그걸 독일에서 칸트나 헤겔에 의해서 발달했던 철학을 우리가 독일의 관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의 철학사의 흐름에서 수능 독해력 향상, 그리고 이제 수능 배경 지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문을 선정해서 시리즈 7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성의 거인들, 근대의 닻을 올리다. 자, 여기 이제 세 초상화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분은 베이컨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 경험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 책의 저자인 헤겔이고요. 그 다음에 베이컨과 베메를 헤겔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베메는 근대 철학이 막 시작되던 근대 철학의 맹하기 때의 그 독일의 신비주의 철학자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신비주의 철학자. 우리 베이컨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 개념이 탑재되어 있고 헤겔은 이제 독일 관념론을 완성한 사람인데 이제 칸트에서 피터 셸링을 거쳐서 이제 헤겔에서 이제 독일 관념론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특히 헤겔이 많이 그 사용했던 방법은 변증법이죠. 변증법이 헤겔이 만들어낸 건 아니고 이 변증법은 이제 그리스 시대 때부터 있던 거고 특히 뭐 바로 옆에 있는 뱀의 경우에 그 변증법을 또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변증법을 아주 확고한 도구로 쓴 것이 헤겔이라는 거죠. 그래서 헤겔이 베메를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최초의 독일인 철학자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철학자라 그러면 라틴어로 책을 썼거든요. 논문을 발표해도 반드시 라틴어로 쓰고, 근데 베메는 과감하게 독일어로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독일 철학자다라고 헤겔이 베메를 평가했고, 어, 그 뭐라고 또 평가했냐면은 그 스콜라 철학의 어떤 경직된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근대 철학으로 넘어가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 야콥 베메에 대해서. 자, 오른쪽에 헤겔의 초상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철학사의 순서에 의하면은 이제 중세 철학, 중세의 터널 지나서 이제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어, 그 분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죠. 외부 세계를 관찰하는 경험, 영국의 경험론, 내면의 진리를 탐구하는 영성. 이게 이제 배매입니다. 배매는 좀 그 분위기는 근대 철학이 지향하는 바하고는 달랐지만 그 방식이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그 탐구를 하는 그 방식이 근대 철학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징검다리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이컨의 그 외부 세계를 관찰하는 방식에 의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거, 그리고 또 내면의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방법, 그런 것이 이제 동시에 있었던 그런 촉입니다. 그래서 헤겔은 이 시기를 정신이 스스로 구체적인 존재를 깨닫는 그런 시기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겔이 이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지 첫 문장부터 핵심 구문 분석, Core Sentence Analysis. SH 종합 영어는 모든 문장을 빠짐없이 한 문장씩 철저히 분석해서 구문을 완전히 체득하게 합니다. 자, 키 센텐스 읽어보면 Nonetheless, both agree that mind operates in the content of each knowledge as in its own domain, and this consequently appears as concrete being. 자, nonetheless. 자, 양보 구문에서 쓰이는 표현이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although, 기타 등등 이런 표현들을 이따 양보 구문을
그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domain, sphere,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죠. 우리 수학에서 그 정의역을 도메인이라 그러죠. 정의역을 도메인이라 그러고 CO를 붙여서 코도메인 그러면은 공역이 되는 거죠. 수학에서 이제 용어는 이제 정의역을 도메인이란 말 쓰고, 그리고 우리 컴퓨터 인터넷 용어로 이제 도메인이라는 용어를 쓰죠. 보면 영역, sphere 그 말이죠. 그래서 또 concrete being, 구체적인 존재, 그리고 content of its knowledge, 그 지식의 내용과 형식, 그 컨텐츠와 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자, 해석을 해보면 nonetheless, both agree that, 여기서 both는 두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베이컨과 뱀의 두 사람은 데트이아라고 동의한다. 데트이아에 대해서 동의한다. Mind operates in the content of its knowledge as blah blah. 그래서 정신은 작동한다. 어떻게 작동해? In the content of 지식의 내용 안에서 작동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 데트절의 주어가 이제 mind죠. mind는 작동하는데 그 지식의 내용, 컨텐트 안에서 작동한다. 뭐뭐 as in its own domain. 마치 그 자신의 영역에서 그러듯이 여기서 이츠는 이제 마인드를 말하죠. 오브 마인드를 말하죠. 마인드, 정신 자체의 영역에서 작동하듯이 지식의 지식의 형태가 아니라 지식의 내용 안에서 작동을 한다. 철학서라서 좀 어렵죠. And this consequently appears as concrete being, 구체적인.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난다. 뭐로서 나타나? 구체적인 존재로서 나타난다. 여기서 concrete being이 이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Section 1. 자, 이 책에서 잡은 섹션입니다. Section 1. Modern philosophy in its first statement. 첫 번째 진술에서 드러난 근대 철학. 첫 번째 진술에서의 근대 철학. 근대 철학의 첫 진술, 즉 근대 철학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근대 철학의 서막, 경험과 영성의 이중주. 경험은 베이컨을 말하는 겁니다. 베이컨. 그다음 영성은 베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은 영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divine nature, 신의 성격, spirit, spirituality, divine nature or spirituality를 이제 우리 영성이라고 그런 거죠. 자, 첫 번째 문장. The first two philosophers whom we have to consider are Bacon and Boehme. There is a complete disparity between these individuals as between their systems of philosophy. 자, 요 문장에서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은 그 베이컨하고 베메가 그 두 사람이 다른 것만큼 그들의 그 철학 체계도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the first two philosophers, 처음 두 철학자들, whom we have to consider, 우리가 고려해야 될 두 철학자는 Bacon and Boehme, 베이컨과 베메다. 그리고 이제 칼런이 나오고 그 상수를 하고 있습니다. There is a disparity. equal이 아니라 inequality. similar가 아니라 dissimilarity. similarity. dissimilarity. 자, 그래서 disparity는 다름을 말하는 겁니다. 상이함, 부동. complete disparity. 어디 사이에? between these individuals. 이 개인들 간에 완벽한 차이가 있듯이, 그러하듯이, as 용법이 쓰였죠? 동급 비교로. between their systems of philosophy. 그들의 철학 체계, 철학 계통 사이에서와
이듯이 그렇게 완벽한 disparity, 상이함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as between their systems of philosophy, 그들의 철학 체계에서의 사이만큼이나 똑같이 as complete한, 그렇게 완벽한, 똑같이 완벽한 disparity가 존재했었다 그 말이죠. 그 두 인물 사이에 대해서. 자, 이 두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 모두가 그 정신이 어떠어떠해서 구체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concrete being이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자, 해석을 해보면 nonetheless, both agree that mind operates in the content of each knowledge as in its own domain, and this consequently appears as a concrete be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데트 이하를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데트 이하는 뭐냐면은 정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뭐뭐를 동의한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both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죠. S. 그리고 agree가 이제 수로 V가 되는 거예요. 양자는 동의한다 데트 이하에 대해서 정신이 이러이러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as in its own domain, 그 뭐뭐에서처럼 그들 그 자신의 영역에서처럼 여기서 it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it는 그 mind를 말하는 거죠. mind. 그 정신 자신의 영역에서 그렇게 작동을 하듯이 지식의 내용 안에서 작동을 한다는 점을 동의한다. and 다음에 이제 that가 또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that 1이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요게 that 1 요 주장하고 또 데트 2를 데트 2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야. 데트 1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데트 2에 대해서 동의. 데트가 두 번째 데트는 뭐죠? This consequently appears as concrete being. 이것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존재로 나타난다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this는 뭐겠죠? 그 앞에서 말하는 문장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즉 그 정신이 지식의 내용 안에서 작동한다는 사실, 그것이 구체적인 존재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의 핵심은 베이컨은 유한한 자연 세계에서 시작하고 유한한 자연 세계. 베이컨. 뱀에는 내면의 신비로운 기독교적인 삶에서 시작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전체 문장 읽어보면 This domain in Bacon is the finite natural world. In 뱀에 it is the inward, mystical, godly Christian life and existence. The former starts from experience and induction. The latter from God and the pantheism of the Trinity. 여기서 어원으로 어휘를 확보하는 그런 요령을 좀 다시 또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서 그 pantheism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 그리스 어원에서는 테오스나 테오 이런 것이 또는 뭐 이런 어원들이 다 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신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펜이라는 것은 펜이라는 어원은 올이나 홀 전체 모두나 전체 올이나 홀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펜티즘 그러면은 다 신이다 그 말이에요. 바위도 신이고 저기 호랑이도 신이고 곰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범신론 다신론을 펜, 올, 홀 그래서 티즘은 신을 말하거든요. 신학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팬티즘 그러면은 범신론인데 팬티즘이라는 단어 자체는 암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대충 분위기만 추측하면 되는데 수능 단어에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은 theist, 그 다음에 신학, theology, 그 다음에 뭐뭐가 아닌 이 A라는 접두어는
not나 without의 뜻이거든요. 라틴어 원상으로 without. 그래서 atheist. 그래서 요거는 신학이죠. 신학을 우리가 theology, 학문을 나타내는 요 어미를 써서 theist 그러면 이거는 유신론자 말하는 거. 신이 있는 걸 믿는 유신론자. 유신론자 사람을 말하는 거고 atheist는 사람은 사람인데 반대니까 뭐겠어요? 무신론자. 무신론자를 atheist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또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서 enthusiasm 또는 enthusiastic 열정적인 그러니까 THU 요 부분이 이제 신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in이나 뭐 IM이나 IN은 안으로 그 말이거든요. 신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얌전하던 친구가 갑자기 막 열정적으로 바뀌어서 신이 안에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enthusiastic, enthusiasm. 그래서 THUS 요 부분도 그 신이라는 그 그리스 어원의 변형꼴이거든요. 여기는 다 신이라는 그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 어원이, 그죠? 그래서 theology, 신학, theist, 유신론자, atheist, a는 반대니까 not나 without니까 신이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죠. enthusiasm, 열정, passion, 그리고 enthusiastic, 열정적인, 정열적인. 이해하죠? 자, 요 단어들은 하나, 둘, 셋, 네 개. 요 네 개의 어휘는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팬테이즘은 수능에 나오면 당연히 에스테리크를 찍어주죠. 몇 번 얘기했지만 에스테리크를 찍어주냐 안 찍어주냐가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때그때 고무줄처럼 기준이 없어요. 쉬운 단어인데도 에스테리크를 찍어서 단어들 써주고 또는 어려운 단어인데도 안 찍어주기도 하고 또 어려운 단어인데 문맥에서 딱히 알기도 어려운 건데 안 찍어주기도 하고 쉬운 단어인데도 찍어주기도 하고 또 문맥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단어인데도 찍어주기도 하고 기준이 없어요. 그에 그에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수능에서 에스테리크를 찍어줄 것인가 안 찍어줄 것인가는 그거는 결정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연성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셨죠? 자, 해석을 해보면 This domain in Bacon is the finite natural world. 베이컨에 있어서의 이 영역은 유한한, infinite가 아니라 finite, 한정된, 유한하고 자연세계의, 자연계이다. in 뱀에 있어서는 그것은 inward, 안으로 향한 내면적이고 신비스럽고 신의 속성의 기독교 삶이다. 그리고 존재이다. Christian life and existence, 기독교적인 삶과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The former, 그 전자는 베이컨은 말하죠. 전자는 starts from experience and induction, 경험과 induction과 deduction, 이거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이거 구분 못하면 이게 평생의 핸디캡이 된다 그랬죠. induce, 그다음에 deduce. 이게 연역 아니면은 귀납인데 이거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요거를 해결 안 하면은 평생토록 이것에 컴플렉스가 생겨요. 자, 이거 구분해서 아는 방법, 쉽게 파악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건 아까 살펴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그런 뜻이잖아요. D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라는 뜻이에요. down, below의 뜻이란 말이에요. 밑으로. 이거는 밑으로라는 뜻이에요. 밑. 그러면은 듀스는 이제 끌어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있고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의 그 뇌에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뇌에서. 이 지면에 있는데 여기에 귀납적 사실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귀납적 사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도토리라 그래. 도토리를 뭐 한 30개 집어봤더니 도토리는 동글동글하고 밖에 이렇게 껍질이 있고 위에 이렇게 모자처럼 이렇게 또 껍질이 하나 씌워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귀납적 사실을 귀납적 조사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귀납적 사실을 집어서 귀납적 사실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안으로 어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도토리는 이러한 그
공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또는 누구누구가 죽었다.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이것을 안으로 끌고 와서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귀납적 조사를 해서 그것을 안으로, 뇌 안으로 끌고 와서 판단하는 거니까 induce. 그럼 이건 귀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deduce는 아래로,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머릿속에서 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서 알고 있거든요. 머릿속에 뇌에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밑으로 끌고 와서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도 사람이다. 따라서 그 누구는 죽는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듀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연역이 된다는 거.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요것을 단어로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를 그 영어 출제 교수님들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나오면 헷갈려. 근데 인듀스와 디듀스는 힌트 없이 이 뜻을 혼동되지 말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라틴 어원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the former start from experience and induction. 경험과 귀납. 우린 뭐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그 베이컨은 귀납법이죠. The latter from God and the pantheism of Trinity. 트리니티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그 신학을 트리니티라고 그러거든요. 트리라는 그것도 라틴어원이 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antheism 외워야 될 단어는 아니지만 theism 이런 것이 이제 신을 나타낸 단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자는 어디로부터 신과 다신론 또는 범신론 기독교 쪽이니까 범신론은 아니고 다신론 트리너티. 트리너티는 삼위일체니까 하나님만 신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예수님도 신이야. 그리고 성령도 신이야. 그러니까 신이 세 개가 있는 거야. 신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개로 늘어났어요? 세 개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신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의 다신론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문제 해석되시죠?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프란시스 베이컨은 우리가 알듯이 영국의 경험론자이고 외부 자연 세계를 관찰하는 이제 귀납법을 주로 사용했죠. 귀납법을 진리나 지식을 파악하는, 지식을 획득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1순위를 삼은 거예요. 그다음에 야콥 베메는 독일의 신비주의자이고 내면의 신적인 세계를 직관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둘 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막연한 게 아니고 concrete thing이었다. concrete. 구체적인 존재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둘이 이제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제 해겔이 설명을 하고 있고. 자, 어휘심학스 어휘총정리 14번 그룹. 정의하다, 정의, 한정된, 유한한, 그래 무한한, 영원한, 셀 수 없는. 자, 끝없는 무한한, endless, boundless, unbounded, limitless, infinite, everlasting, immense, 거대한, 한없는, countless, innumerable, 반대말은 definite, finite, limited, restricted, 유한한, 제한된, 그렇게 되죠. 이거 이제 세트로 쓰면서 암기하고, 영원한, permanent, everlasting, eternal, endless, lasting, 오래 지속되는, unending, 끝나지 않는, perpetual, 영원한, perpetual, 끝없는, 영구히. 그 다음에 부사로서 영원한, forever, eternally, perpetual의 arrive죠. perpetually, endlessly, everlastingly, all the time. 이게 이제 부사로서 영원한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못못을 161번은 담고 있다, 함유하다, 만족한, 불만족한, 억누르다, 자제하다. 못못을 담고 있다, contain, 담고 있다, 함유하다. 또 이 contain이 두 번째 뜻은 contain oneself 그러면은 자제하다 그 말이거든요. contain oneself 그러면 또 화나고 이러는 거를 자제하는 거. contain oneself, 자제하다, 억누르다. 그래서 억누르다, 참다, suppress, oppress, restrain, constrain, hold down, keep down, put down.
자, 이것이 이제 억누르다 참다라는 그 동의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content. 액센트가 여기에 있을 때는 명사로서 내용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형용사 할 때는 액센트가 어디로 옮긴다? 뒤로. content. 무엇에 만족한 이런 뜻이죠. content, satisfy 그 말이죠. 반대로 불만족일 때 이제 this 접두어를 붙여서 discontented, unsatisfied, displeased, unsatisfactory. 자, 요게 이제 불만족한 이런 형용사가 만족한 것은 content, satisfied, pleased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만족시키다, content. content가 이제 타동사를 만족시키다도 되는 거예요. content. 그때 이제 satisfy의 뜻이게 되겠죠. 그래서 content oneself with.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with 이하로 만족시키다니까 만족되는 거죠. be contented with라고 써도 같은 표현이에요. content oneself with something, 무엇으로 만족하다. 또는 be contented with 이렇게 수동태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불만족, dissatisfaction, dissatisfaction. 그 다음에 containment, containment는 억류, 가둠, 억제, 견제, 봉쇄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contain oneself는 자제하다, 참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185번 그룹, 추상적인, 구체적인, 무형의, 실체의. 자, 라틴 어원에서 스키레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이게 알다라는 뜻이에요. 스키레. 그래서 스키엔티아. 단어 뭐가 비슷하다? 사이언스랑 비슷하죠? 스키엔티아가 이게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이언스가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말이죠. 사이언스라는 자연에 대한 지식. 스키레. 그래서 abstract, 추상적인, 이론적인, theoretical, theoretical, concept, 개념상의, tangible의 반대, intangible 그러면 무형의, 만질 수 없는, intangible. 반대로 구체적이다 할 때는 concrete, 구체적인 또는 굳어진 고체의 그런 뜻이기도 하고 solid의 의미로 solid. 명사로서 concrete 그러면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 바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tangible, 만질 수 있는 이게 실체의 real, actual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concrete가 명백하다는 뜻으로 쓰여요. 구체적인 건 명백한 거거든요. definite, distinct, clear, obvious, vivid 이런 뜻도 있다는 거. concrete가. 자, 그 다음 양보구문 총정리해 봅시다. 우선 이제 as 양보절. as하고 이제 주어 동사 쓰고 앞에다가 그냥 형용사나 부사나 명사 요거를 이제 보호로 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장문 해보면은 비록 9살의 소녀였지만 그녀는 용감했다. 그녀는 용감했다는 쉽네요. 뭐 브레이브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비록 9살 소녀였지만 여기에 이제 양보 표현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though라는 접속사 though 뭐뭐이었지만 그러면 though she was just a 9-year-old girl. 9 이거 대시를 통해서 대시를 써서 이렇게 하면은 years라고 쓰지 않고 이럴 때는 9이면 years를 해야 되잖아요. 이 s를 뺀다는 거예요. 요거 자체를 그냥 형용사로 만들어진 걸로 보기 때문에 9 years old 이렇게 하지 않고 대시가 들어갔을 때는 9 year old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She was very brave 이렇게 되고 그 분사구문으로 being이라고 하면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being a just 9-year-old girl 9살임에도 불구하고 she was very brave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being으로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이 좀 혼동될까봐 이럴 때는 좀 중첩되지만 이제 접속사 do를 넣어서 though being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though being a just 9-year-old girl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she was as she was as를 쓰고 그 앞에 이제 명사를 썼어요. just 9-year-old girl.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 구죠, 그죠? 명사 구. 그래서 just 9-year-old girl as she was. 그러니까 she was a just 9-year-old girl이잖아요. 그러했지만 she was very brave. as가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as 양보절에서 보호가 명사일 때는 여기서 A나 더는 생략한다 이런 것도 이제 꼭 알고 있고 그 다음에 despite 뭐뭐됨에도 불구하고 despite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돼요. despite 그 다음에 being이도 와야 된다는 거야. Her being only 9-year-old girl, she displayed great bravery. 또는 even though 또는 even if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she was 9 years old. Her courage was remarkable. 놀라울 만한 것이었다. 그래서 자, 같이 이제 우리가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with all, for all, notwithstanding. 그 다음에 부사로는 though, although, nevertheless. 자, 이런 표현 nevertheless, 액센트가 less에 붙어야 되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although를 이용해 표현하면 although she was merely only의 뜻이죠. merely only a 9-year-old, her bravery was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bravery, 용기. 반대말은 cowardice, 그 겁이라는 뜻이죠. 그 coward, 형용사 coward는 이건 겁 많은 또는 명사로서 겁쟁이. 그러니까 coward는 명사로 쓰면 겁장이, 형용사에서 겁이 많은. 추상명사로서 겁은 뭘로 바뀌어요? this로 바뀌죠. cowardice. 그게 반대말이 bravery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 in spite of로 표현 in spite of her young age, she exhibited, 보여주었다, 전시했다, incredible, unbelievable, remarkable 그 말이죠. 믿을 수 없는 용감함을 보여주었다. exhibit, exhibition. 그 다음에 while이란 접속사리가 while she was just 9-year-old, she was very fearless. 겁이 없는. 이렇게 while을 이용할 수도 있고 notwithstanding her age 또는 her age를 앞에 쓰고 her age notwithstanding 두 가지 표현이 둘 다 맞아요. notwithstanding her age 또는 her age notwithstanding 두 가지가 다 맞는 표현이다. She showed remarkable bravery as a 9-year-old. 그 다음 although she was but a bus는 여기서 only죠. only a 9-year-old girl. She demonstrate 보여주었다 그 말이죠. demonstration, illustrate 보여주다 그 말이죠. illustrate, demonstrate, showed, immense, huge, gigantic, vast, enormous, huge, gigantic, vast 이게 동의어죠. 그다음에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당신은 겸손해야 한다. As you are, much learned, 형용사를 앞에 대는 much learned, 여기서 learned를 읽어야 되죠. learned 그러면 안 되고 much learned as you are to. 비투용법이죠. 비투용법. 뭐뭐 해야만 한다. You should be modest 그 말이죠. modest, 겸손한. 명사는 modest. however 쓰면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다. However learned you may be. However 블라블라 may를 집어넣어서 However learned you may be 이렇게 하면 되죠. You are to be modest. However 이제 no matter how로 이제 분할한 거죠. 분리한 거죠. No matter how로 쪼개면은 no matter how learned you are 얼마나 많이 배웠을지 you should remain 뭐뭐한 상태여야 된다. 뭐뭐한 상태에 남아야 된다. Remain humble 겸손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despite 그 다음에 이제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되죠. 그 체언이 바로 와야 돼. Your great learning 너의 그 많은 배움에도 불구하고 stay modest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물주구문으로 being well educated 잘 교육받은 것 무생물 주어 구문으로 잘 교육받은 것은 너를 being modest 하는 것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Shouldn't prevent you from being modest. Being well educated shouldn't prevent you from being modest. 자, prevent, 방해하다. 그 다음에 your level of learning. 여기서도 이제 무생물 주어, 물주 구문이 났죠? should not hinder, 방해하다. hinder. your humility. 너의 겸손을 힌더하면 안 된다. 방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심지어 뭐뭐인 경우에도 even if, even when의 뜻이죠. even if, 동의어는 even when이죠. even when. 심지어 뭐뭐인 경우에도 you possess extensive, 아주 깊이 있는 강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humility is still required. 겸손함은 여전히 요구된다. 그 다음에
그 무엇에 상관없이 너의 배움과 상관없이 가면 되겠죠. Regardless of your level of learning. 너의 배움의 수준과 관계없이 modesty is expected from you. 당신으로부터 기대되어진다. 자, 그래서 강의를 천천히 마무리해 가면은 teacher's message. 자, 오늘의 메시지는 그리고 여러분의 영어는 오늘 한결 더 진화했습니다. 진보했습니다. Vocabulary Lab, 고급 철학 어휘. 이렇게 수능 지문은 학술적인 지문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 자, 그래서 그 disparity, 차이를 말하죠. 격차, 차이. inequality죠. 상이한 격차. similar면은 insimilarity. 그다음에 극심한 수준의 불일치나 근본적인 체계의 차이, 어떤 큰 차이를 이제 disparity라는 단어를 써서 어떤 철학적인 내용을 진술했죠. 그다음에 구체적인 concrete, 구체적인 abstract에 반대되는 걸로 concrete를 썼어요. 그다음에 유한한 finite, definite 뜻이죠. infinite 반대로. 그래서 어떤 자연계를 대상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 grammar master, as 양보구문. 오늘 그 문법 총정리한 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총정리했죠. as 양보구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독해가 막히는 어려운 것 중에 1, 2, 3위를 고르라 그러면 그 3위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양보구문이거든요. 이 양보구문이 들어가면 독해가 난이도가 가장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거 그거를 이제 숙지하시면 되고 비록 못 읽지라도 그래서 특히 이제 양보구문 중에 대표적인 게 as 양보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형용사, 부사 또는 어떤 명사구가 오기도 하고 자, 그 key sentence를 보면은 much learned as you are to be modest. 그 much learned라고 하는 그 are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 여기다 썼죠. much learned. 그렇다 할지라도 뭐뭐 해야 된다. though를 써서 though you are much learned, no matter how learned you are, 또는 despite, 그 다음에 despite 다음에는 얘는 전치사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사나 명사 상당어가 와야 되죠. 뭐 동명사가 오거나. 그래서 이런 표현도 우리가 익혔고. teacher's message, 지식은 우리가 공부한 거는 단순한 관념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한 것이 수능과 연결되는 거고 수능에서 정답을 고르고 문제를 풀이하는데 이렇게 반드시 쓰여야 되는 거죠. 단순한 관념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식이 여러분의 실력으로 입증될 때 구체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구체적인 존재, 그걸 우리 수능 공부하는 입장에 살펴보면 그렇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과의 긴밀성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 그래서 내가 마주한 이 지식이 실제 출제 경향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출제 경향과 맞는가, 출제 경향과 전혀 관련이 없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지식은 이런 구체적인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관념으로 공부할 수 없다는 거. 수능과 관계가 긴밀한 것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부하는 방법은 메타인지적으로 해야 되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시간을 많이 들이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몰라서 어려워하는가? 쩔쩔맬 정도로 어려워하는가? 아니면은 그걸 또 약간 모르는가? 약간 헷갈리는가? 이걸 명확히 구분해서 내가 모르는 거 위주로 내가 모르는 거를 7로 공부를 하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학습, 익히느라고 3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 3의 공부 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3대 7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다급해지면은 시험 임박하면 2대 8로 이렇게 또 더 심해지잖아요. 그리고 더 시험이 더 촉박해지면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1대 8로 가죠. 그리고 기말고사 그 시험 당일 그 1대 9로 가다가 시험 전날은 뭐가 돼요? 0대 10으로 해서 이렇게 되죠. 이거 하면 이제 공부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항상 그 공부는 1년 단위로 공부하는 거예요. 1년 최소. 1년 농사를 짓듯이 한 달 후에 쓰일 거를 생각해서
그 근시안 쪽으로 취사 선택해서 공부할 거를 외면하고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거를 회피하면 안 된다. 회피. 피하는 거죠. 기피하는 거. 내가 보는 시중에 있는 참고서에 들어있는 난이도가 중상이나 난이도 상의 문제라도 풀어야 되는데 한 달 후에 이거 중간고사에는 이거 안 나오겠지 하고 회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또 뭐 시험이 임박해서 지금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하느니 차라리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합리화를 하면서 회피한 이왕에 그 회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메타인지적으로 이걸 구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즉 베이컨과 베메가 각각 한 사람은 외부 세계와 자연, 한 사람은 내부 세계와 정신, 어떤 신의 신앙심 이런 것으로 서로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결국에 치열하게 연구하는 그 자세와 방법에 있어서는 그 구체적인 형태, 구체적인 존재를 찾아가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대 철학의 첫 번째 진술에 도달한 이 두 사람, 우리가 그 특히 베이컨,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은 아니지만 베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겔의 설명을 들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지식이 관념 속에 머물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수능과 연관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어,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2500년 전에 공자가 강조한 지식을 익히는 방법, 공부 방법. 즉, 내가 알고 있는 건가 이것을, 내가 이것을 어려워하는가, 모르고 있는가, 또는 얼마나 이것을 혼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구분하면서 매차 인지적으로 치열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